양파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본 건데요. 양파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암 환자들이 양파는 상당히 항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기에 대한 상식도 많을 거라고 봐요. 이 양파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게 케르세친이죠. 케르세친은 사실 제가 상당히 환자한테 권하는 그 성분이에요. 케르세친은 제가 이제 제일 주목적인 케르세친은요, 신생혈관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암이 크려면 혈관이 없으면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혈관이 있어야 영양 공급이 되잖아요. 이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르세친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과 식물이기 때문에 황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양파 보면 톡 쏘잖아요. 그게 황이거든요. 유황이죠. 이 유황은 항암 작용도 있고 해독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파는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암세포 증식도 억제를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 면역도 강화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도 있나요? 양파에 대한 항암 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서양 세계 지구 안에서는 양파를 많이 먹죠. 중국 사람들도 양파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많은 건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면 대장암 세포를 가지고 연구한 건데, 2021년도에 양파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본 건데요. 양파 추출물을 밀리리터당 5마이크로그램 하고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암세포의 침륜성, 뻗어나가는 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5마이크로짜리를 하는 경우에 보니까 약 한 23.48%의 침륜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10마이크로짜리를 쓰니까 52.13%의 침륜도가 떨어지더라. 이게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양파는 직접적으로 암의 침륜성도 낮추지만 용량에 따라서 그 기능이 더 올라가더라. 이걸 그럼 보여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양파,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양파를 먹을 때 사실은 생으로 먹으면 좋아요. 근데 생으로 먹게 되면은 막 톡 쏘는 거, 또 먹으면 막 눈도 따갑죠. 그렇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좀 먹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익히면은 그런 톡 쏘는 부분이 조금 덜 하죠. 오히려 단맛이 좀 더 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양파는 우리가 잘라놓고 나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먹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 양파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자르고 난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효소 작용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굽거나 이렇게 열을 살짝 갈 경우에 우리가 양파 볶아서 많이 먹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케르세친 성분 함량이 상당히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양파는 가장 가 쪽에 있는 껍질이 효과가 좋다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양파를 구입해 가지고 버려버리는 부분,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보라색이나 붉은색을 약간 띠면서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부분, 이걸 버리는데 사실 그걸 꼭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모아가지고 차를 끓여서 마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항암 효과가 높은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색이 진한 거, 보라색도 진하거나 약간 붉은색도 진한 거, 이런 양파를 구하면 항암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양파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아마 양파는 먹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특히 이제 생으로 먹거나, 그 다음에 양파는 톡 쏘는 그런 진한 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었을 때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 이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파 속에도 식이섬유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가스가 많이 차고, 또 특히
우리가 황성분들이 양파 속에 같이 식이섬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복부 팽만 증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자극성 때문에 위장 속쓰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좀 고약한 트림 같은 거, 이런 뭐 아주 심한 사람들은 뭐 구토증까지 뭐 유발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우리 채소들 몇 가지에서 보듯이 양파도 마찬가지로 항응고 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항응고 약물을 먹고 복용하고 계신 분들,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데롤이라든지 와파린이라든지 이런 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많은 양의 양파를 먹을 때는 응고가 조금 더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너무 많은 양 섭취는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겁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먹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요, 같은 성분들이 많을 때, 유효 성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들이 모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음식끼리 서로 조화를 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이라 하거든요. 양파는 십자가 식물이기 때문에 십자가 식물은 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마늘, 부추, 그리고 뭐 브로콜리, 뭐 양배추, 케일, 이게 다 십자가 식물들이거든요. 십자가 식물들은 같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이리 보니까 포도 껍질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유방암 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높아지더라, 이런 논문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 먹을 때 포도 같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면 베리,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뭐 아로니아, 뭐 딸기, 뭐 크랜베리, 뭐 아싸이베리, 다양한 베리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양파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황, 카레를 만들 때 이렇게 양파하고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허림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알벤다졸은 어떤가요? 달아서 29일 먹었어요. 우리가 이 알벤다졸은 구충제죠. 구충제인데 알벤다졸이라든지 이런 구충제가 옛날에 처음 개발 때는 혹시 항암 작용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몸 안에 들어가는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독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항암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이 못 되고 기생충 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는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우리 기생충 약 먹을 때 날마다 먹지는 않잖아요. 어느 시기를 잡아서 뭐 1년이면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먹는다? 이건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 효능에 대해서는 원래 예전에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효과는 뭐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